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직장 상사 때문에 생기죠. 맨날 상사 욕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밑에 팀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의 하나인데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겠는데 밑에 직원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내 밑에 팀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일단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자TV의 장프로입니다. 내 밑에 직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죠. 저 역시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제가 잘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선험자들이 남긴 말들과 저의 경험담을 정리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직급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놈이 나쁜 놈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이 내게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시 권한이나 평가권이 없이 내가 단지 직급만 높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명령 권한에 대한 부서 내 인식의 차이로 트러블이 생겼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급이 높은 선임으로서 그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신입사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 라고 생각한다면 팀 내 동료나 내 위의 상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할 만하다고 내 편을 드는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권한이 내게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시를 받는 하급 직원이 수긍하지 못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직급 차이가 나는 사람들 간의 상명하달 관계는 부서 내 관료와 암묵적인 합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서화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는 각자 플레이를 하자고 하고 밑에 직원은 단합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 반대가 되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당수의 하급 직원들은 자기가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들어온 거지 그렇다고 그걸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윗사람이 권한 없이 시킨 일은 거부하면서도 밑에 사람한테는 권한 없이도 일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순된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밑에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 기대치가 높아서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시 명령 권한을 조직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없다면 설령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하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나보다 먼저 들어온 경쟁자, 부서 이동하면 다시 볼 일 없을 수많은 회사 직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속 상사도 아닌 당신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그를 리딩하고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여한 공식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내가 선임자로서 가진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해 내게 유리한 환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주어진 권한은 없어도 권한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지식이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때만 공유를 함으로써 날 따르는 것이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선임자로서 평가 권한이 있는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등에 업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회 부여나 여름 휴가 순서 정하기 등 선임자로서 사용 가능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 등을 통해 친밀감을 유도함으로써 그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은 회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경우로는 내가 평가 권한이나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팀원이 내 속을 썩일 때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밑에 팀원이 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을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직속 상사는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원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상한 팀원 한둘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밑에 팀원이 전부 다 말 잘 듣는 인력으로 구성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을 안 들어 속 썩이는 팀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넌지시 떠보거나 다른 팀원들을 통해 알아보거나 필요하다면 자리를 마련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나의 실수 때문에 잠시 삐진 것일 수도 있고, 집안 문제나 건강상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적인 적대감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전혀 엉뚱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치더라도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의 팀원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상사로서 느끼는 문제점을 그 팀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충 말했으니 알아들었겠지 하는 걸로 넘어가려다가는 오해를 증폭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내게 이러이러한 형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애둘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땐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일어난 행위만을 팩트로 전달해야 하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 잦은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맨날 늦냐? 라고 하거나 당신은 근태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상대방 존재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선 방향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노력보다는 감정적인 저항과 함께 반박 논리를 만들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어난 행위를 팩트로만 전달하면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감정적인 저항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컨대 너는 맨날 늦어 라고 하지 말고 지난달에만 5번 지각을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11시 다 되어 왔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제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로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강력하게 응징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심해지면 팀원 교체를 상부에 요청하거나 인사팀에 문제되는 행동을 따로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했다는 사실도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평가철이라면 최악의 점수를 줘서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팀장에게 되들었다가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나 경력이 자기보다 짧다고 다른 팀원들과 단합해 대놓고 팀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고위급 상사가 있는 공식 석상에서 해당 팀원이 얼굴이 벌개지도록 확실하게 경고를 주거나 회사 생활을 못할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손발을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공격당하면서도 어설프게 선량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마하려 하면 만만하게 보고 계속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벌백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싹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설명은 못 드렸고 원론적인 접근 방법만 우선 설명을 드렸는데요. 팀원 다루는 기술은 사실 리더십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답이 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각자가 경험하면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